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글을 좀 써 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글을 좀 올렸는데, 심플러 뭐 2020 티스토리라고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제 글을 한 번씩 올려드렸었는데, 어, 이전에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참 저도 나태하고, 그리고 뭐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이 또 여간 쉽지 않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앉아서 쓴다기보다는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고 좀 올려드렸는데 뭐 이런 컨텐츠가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아직 뭐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떠오르는 것들 즉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정보 활용 생활화를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고, 키움증권 영웅분에 보시면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고 정보란이 있습니다. 예, 코드 번호가 0198 여기죠.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인데 잘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30초 간격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초고수 아니면 따라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잘 보지 않고 10분이나 뭐 1시간 간격으로 열어놓고 봐서 흐름만 좀 챙겨보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서 봤다고 해서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매매를 하진 않고요.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주어지면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관심을 받고 있구나. 오늘 위에 꿀 아래 꿀이 서로 양설 나와서 가능한 추세 전환 의미하는 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제가 영상에 언급드렸던 여기 한 번의 그 베리어죠. 네, 상승할 때 잠깐 거쳐갔던 정거장 스테이션인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도 약간 정체 스테이션 형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는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흐름을 좀 봤던 거는 카스였죠. 카스 대연 즉 선거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카스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대연은 제가 잘 알지 못한 종목이고요. 이전에 봤었나? 어디 갔지? 카스.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이 되었죠. 오래전에 큰 또 100% 이상, 100%가 한 300% 갔죠. 와, 진짜 열심히 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주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이재명 주가 좀 더 활기차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예, 바로 거래량. 예, 어제 거래량보다 10배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거래가 동반하면서 같이 주가도 레벨업을 한 상태이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좀 전투가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최근에 언급드린 종목이죠. 네, 일주일 전에 이때부터 언급드렸고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종목. 오늘도 장중 13%까지 급등을 했고 꼬리가 좀 만들어진 거는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꼬리, 즉 5일선 터치하고 동시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장 후반에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조금씩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장중 고점을 점차 올려갔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보고 가지고 있는 비중은 끝까지 5일선 매매 혹은 중기로 보신 분이라고 하면 중기 스윙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보다는 본격적인 상승 초입구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지그재그 계단식 상승을 예상해 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중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있네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샀던 팔았던 뭐 아쉬울 때도 아쉽겠지만 가능한 뭐 내가 팔았다고 해서 손절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관련 종목 좀 더 찬찬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공략 들어갈 때 공략 들어가세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참 주식이란 것이 정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잘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고 비록 내가 버렸든 뭐 팔았든 팔고 나서 나중에 올랐던 간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네, 버스가 떠난 그 버스를 가지고 뭐 했니 저 했니 이러쿵 저러쿵 생각해 본들 고민해 본들 쓰잘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잡념들 버리고 현재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종목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승의 어떤 큰 마디를 달려간 놈들을 또 언제 어느 때 적절하게 분할 매도할 것인가 집중을 하시고, 네, 과거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갖지 말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13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크게 상승한 종목들 나오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바닥에서도 작게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와요. 네, 분명히 나오고 반등이 또 나올 땐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내용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언급드릴 내용이, 사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만 봐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은 거래량 급증 관련된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0168 이제 코드를 넣고 키움증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0168을 클릭하시면 거래량 급증이라는 정보란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럴 때 보실 때는 저는 실시간으로 잘 안 봐요. 왜? 실시간으로 매매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물리게 되고 네, 내동 매매뿐만 아니라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하시고 전일, 네, 장이 끝나고 확인하든지 장 시작 전에 뭐 보든지 그렇게 해서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에 좀 거래대금이 활성화되고 또 테마 장세가 좀 수완매로 돈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에 집중을 해서 전일 거래량 대비 급증하는 양이에요. 거래량이 양을 이제 의미한 부분이고, 급증률은 전일, 어제 대비 오늘 몇 프로 정도 거래가 급증했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급증량이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놈을 보되 함께 봐야 될 것이 뭐 200%다, 뭐 2000%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뭐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서 함께 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세타가 좀 크게 올라갔죠. 장중 1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으면 충분히 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필히 5일선 손절가 보면 될 것이고, 카스도 잡혔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 실시간 종목 조회 맞죠? 네, 순위 여기와 그 다음에 거래량 급증, 이 두 가지를 상호 비교를 해서 동일한 섹터, 동일한 어떤 종목군에 검색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서 흐름을 캐치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건 하는 종목이 아니고. WI 좋네요. WI 보이고, 또 저 밑에 보이면 뭐가 보이지? 코스피는 뭐가 있나요? 이쪽 볼까요? 네, KBI 동국지로 보이네요. 이스타코도 있고. 어쨌든 자, 뭐 속쓰린 종목도 보이고, 네, 기분 좋은 종목도 보이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그 다음에 거래량 급증 두 가지 어떤 기능을 같이 활용하면서 장 끝나고 혹은 뭐 장중에도 점심시간에 뭐 짧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개별 종목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비교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삼바의 역사입니다. 2016년에 상장을 했어요. 이때 12만원, 14만원, 즉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돌파가 나올 때 16만원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1년간 혹은 1년 반 동안 크게 상승해서 몇 배 찍었지? 5배? 5배 갔구나. 네, 5배 그냥 찍었죠. 1년 만에. 예, 상승을 했어요. 50만원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우하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간 그 가격대가 26만원, 27만원 이때죠. 네.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보자고요. 27만원대. 맞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이때는 코로나가 없었고 또 특별하게 바이오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뭐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크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 시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적도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3바는 100만원을 찍고 보이시죠? 100만원. 100만원 찍고 지금 약간 단기 조정권에 숨고르게 들어왔다. 근데 그때 다시 저점을 형성할 때가 27만원대입니다. 올라갈 때는 16만원대고. 이 가격 기억나세요? 예. 제가 한번 오래전에 남겨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교해서, 자, 가격을 기억을 하세요. 16만원대, 27만원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차트쟁이, 네, 추세 추종을 저는 맹신한다기보다는 제 기법이 그래요. 그러면 오래전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그 종목마다 특징을 잘 연구를 해서 비교 대조를 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신빙성이 있는 하나의 기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최저점이 11만원대가 맞긴 맞는데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그 가격대가 16만원대예요. 16만원대 보이시죠? 대략적 박스권. 여기 가격대거든요. 그 가격대가 에버리지 하면 대략적으로 16만원대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뭐 1년, 2년, 3년 그래 봐야 될 종목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고 백신은 필요하고 그리고 뭐 CMO, CDMO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신약 자체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또 다른 그 백신의 mRNA 기술력 가지고 또 다른 뭐 희귀성 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술이 그만큼 크게 진보된 현재 시점에서 오래전에 3년 뒤에 이 정도 가격이고 5년 안에 100% 갔다. 갔던 종목이 삼바인데 지금의 바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시간을 압축을 해보세요. 네. 삼바의 역사를 5년간의 데이터를 압축을 해보세요. 압축. 네. 월봉을 대충 볼까? 네. 이렇게 압축을 하면 내가 월봉으로 설명드렸구나. 다 남아있죠? 예, 설명 다 드렸어요. 관련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보면 여기를 접어서 네, 여기 보이죠? 예, 여기 큰 가격대 보죠. 여기를 한 쭉 접어보세요. 두세 번 접다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가 1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 놈이 저는 27만원대에서는 그냥 숨고르기 하고 조정이 끝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네, 심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추세 추종을 많이 공부하고 추세 기법을 그래도 저는 믿고 제가 공략한 종목들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중기 바닥을 또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더라도 견디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미할 만한 자금을 다른 종목에 땡겨올 만한 종목이 있으면 들고 있든지 두 가지예요. 견디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떼가지고 와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서 브레이킹이 나올 것 같습니다. 27만원대.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네. 아니,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을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7만원대 여기를 지지를 받고 맞죠? 16만원대에서 시작을 다시 해서 다시 내려볼게요. 여기 선 보이시죠? 제가 또 안 지어 놓을게요. 여기에서 근 1년 만에 지금 몇 배 갔어요? 80만원 찍고 100만원 갔죠. 4배 갔잖아요. 4배. 3배, 4배 갔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중간에 엄청나게 눌러주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눌러주겠지만 끝내는 뭐예요? 끝내는 크게 낙폭할 때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죠. 크게 낙폭할 때 이 꼭지 막 달 때 여기를 보세요. 네, 여기를.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SK바사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 팔고 뭐 팔고 대출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만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 눌러주면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권이에요. 관망입니다. 연기금이 샀든 투신이 들어왔든 다시 한번 내려줄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잘 관리하시면서 이끌어 보세요. 네, 좋은 결과가 연말에 있을 것입니다. 액션스퀘어는 제가 참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재공략 들어가서 익절을 또 전량 매도하면 좋은데 또 절반 정도는 익절 의견을 드렸던 바고 다시 재공략 들어가서 약간 물려서 추가 매수를 의견 드렸죠. 네, 그래서 평단가가 좀 많이 낮아진 분도 있고 아직 평단가를 못 낮추어서 지금 하락인 분도 있는데 오늘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 어떨까? 이전처럼 거래가 좀 활발하게 그때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500만 주, 700만 주, 이때는 1000만 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흘러내린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조금만 더 길게 네, 이도 한 달 걸렸죠? 한 달 반 조정권이고 한 달, 두 달 더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전 정고점 7,000원대까지는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 뉴스 다 챙겨보시고요. 혼자 일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사업이 어떤 다각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끝까지 뉴스 챙겨보시면서 집중해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네, 액션스퀘어 기대해 보시고요. 일단 종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법적인 내용 그리고 SK바사 좀 많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 뭐 기다려 보죠.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금요일이죠. 저는 금요일날 보통 영상 남겨드리지 않는데 봐서 제가 또 좋은 종목들 보이면 공유 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